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이 되겠습니다. 6월 23일 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문구가 있죠.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입니다. 이거는 한 해 전에 1972년이 되겠습니다.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제 그 양측이 이제 발표를 했었죠. 어떻게 보면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공식적인 참여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지만 민족의 비극인 6.25 사변 이후에 어, 무슨 판문점에서 서로 도발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논하려고 만나는 그런 이제 군 실무자들의 회담이 아닌 정말 그야말로 정치적인 정책적인 그런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최초로 만난 그 자리였었죠.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는 것이 이제 그 자리의 산물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로 이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197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 성명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 1년 전에 1972년 7월 4일 날 7.4 남북 공동 성명이 이제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뭔가 남북 간에 이제 화해가 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이제 젖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1973년 6월 23일 날 바로 이제 이 외교정책 선언을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으로는 남북한의 상호 내정 불간섭, 서로 내정을 이제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남한이 북한에 대고 뭐라고 얘기한다거나, 북한이 남한에 대고 뭐라고 얘기한다거나, 하여튼 그런 서로 내정 간섭을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한은 이제 동시에 이제 유엔에 이제 가입을 하자는 얘기인데, 뭐 이런 어떤 정책 때문에 남북의 분단을 고착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비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한과 소개한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던 원칙을 폐지하고,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가 북한하고 외교 관계가 있다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가의 문호를 이제 개방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뭔가가 북한하고 외교 관계가 이제 맺어 있는 나라에 가면은 뭐 어딘지 모르게 이제 으시시한 분위기가 있었죠. 납치가 된다든가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그 이유의 하나였을 거고, 어쨌든 북한과 수교한 나라와는 대한민국은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외교 원칙이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그 원칙을 갖다 폐지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하고도 우리도 서로 외교 관계를 이제 수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원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뭐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좀 폐쇄적인 이 분위기를 바꾸겠다라는 의지죠. 자, 이 선언은 폐쇄적인 통일 정책을 탈피하고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평화 통일 의지를 표방했다는 데 이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이런 원칙을 폐지를 하고 나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이제 평화 통일에 대해서 또 의지를 표방한 거죠. 하지만 북한은 6.23 선언이 한반도의 두 개의 정부를 인정하여 분단을 고착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모든 남북 대화를 이제 중단을 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때 당시에 야당들도 이제 그런 주장을 이제 했었는데, 사실 야당은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과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이제 잘못된 곳은 없는지 이제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도 한번 돌아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비판을 이제 수용한다라면.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이제 먼저 저렇게 두 개의 정부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분단이 고착된다라고 해갖고서 이제 남북 대화가 이제 중단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사태도 이제 있었죠. 자, 그래서 그 발표 내용을 한번 볼까요? 1973년 6월 23일 오전 10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남북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 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서 계속 노력한다. 우리는 긴장 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여기 국제기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유엔이죠. 국제연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연합이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제연합 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북한 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은 평화 설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 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대북한 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구적 기관총의 잠정 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북한이 이제 기분이 언짢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이제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 하면 북한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죠. 인정하지 않지만은 서로 그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외교적인 조치 그런 조치를 취해서 서로 뭔가 통일에 한 발짝 더 나가자 이제 그런 그 의미로 이제 만들었던 수립했던 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국제사회에 이제 반응도 나와 있고 북한의 반응도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은 1973년 8월 28일에 다음과 같은 8.28 선언을 발표하며 남북한 당국 대화를 중단했다. 그 선언이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여기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중앙정보부가 김대중 납치 사건을 주모했으며 6.23 선언은 두 개의 한국을 조선을 획책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이후락과는 남북 조절의를 진행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것도 많은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남북 대화가 이제 중단이 이제 됐죠. 그래서 1973년에 남북한 모두 유엔에 가입을 이제 하지도 이제 못하는 그런 결과가 이제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죠. 독일 통일이 이제 먼저 됐네요. 90년 10월 3일 날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91년 12월 26일 날 해체가 됐네요. 그리고 소련하고 우리나라가 또 이제 수교를 했죠. 북방외교라고 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소련과 그다음에 중공 그때 당시 중공인데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지금의 중국이죠. 그렇게 이제 다 외교 관계를 이제 수립을 이제 했습니다. 국제사회 반응을 보면은 1973년 7월 12일 발타임 유엔 사무총장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이 당시에 동독과 서독이 서로 유엔의 동시가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단 국가였던 한국과 북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을 모두 유엔에 가입시켜서 1973년 유엔 총회를 분단국 총회로 만드냐는 거였다. 네, 분단국들이 다 들어간 분단국 총회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었죠. 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적당한 그 시점에 이거 보면은 8월 8일이네요. 예, 8월 8일, 8월 8일 날 방송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 한번 다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6.23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 6.23 평화선언에 대해서 줄여서 6.23 평화선언인데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뭐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그러면서 민주정치라는 것이 이제 여당과 야당이 서로 또 대립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정책을 놓고서도 여야가 서로 입장이 이제 다르고 아니면 뭐 반대된다거나 해갖고서 정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앞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6.23 평화선언이라는 것이 결국은 남북을 이렇게 분단을 고착화하는 거다 이런 주장도 많이 있었고 또 반대 입장에서 평화선언을 주도한 입장에서 봐서는 이것은 통일로 가는 하나의 이제 길목에서 한 걸음 더 한 발자국 더 나간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뭐 지금까지 보면은 결론적으로 평화 통일을 위한 절차라고 할까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간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은 결국은 평화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예전역에 불가능한 것 같이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먼 나라 이야기 같게 그렇게 이제 느껴질 따름이죠. 사실은 정말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나 돼야 가능할지 정말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날 우리 고대사에서 보면은 뭐 한반도에서 여러 이제 부족들이 이제 서로 각축을 벌였고, 그리고 고구려 신라 백제해서 이제 결국은 신라가 한반도를 이제 통일을 하는데 글쎄요. 서로 말로 그때 당시에 서로 말로 됐을까 아니면 군사력을 이용한 무력에 의해서 됐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정말 통일을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그런 잠깐의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어떤 식이 됐든 정말 민족이 통일이 돼서 남북한이 서로 힘을 합치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 그리고 만주에 있는 우리 한민족의 후예들 정말 만주 고토를 되찾아서 커다란 영토를 확보를 한다라면 아마 뭐 중국이나 뭐 일본 절대 부럽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미국과 중국이 G1, G2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G1, G2이 G1 자리에 한국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 한민족은 저력이 있는 민족이라고 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의 반도 기질 정말 한순간에 활짝 이제 물이 끓는 그런 냄비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 민족의 기질 그것을 갖다가 잘 통제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해안이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다시 나타난다면 그러한 지원이 되는 그런 날도 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제까지 그런 해안을 가진 통찰력 있는 지도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누가 있었을까요? 뭐 비록 독재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뭐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심각한 독재를 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주인이 종을 부려먹는 그러한 어떤 서열 사회의 어떤 우리 조선 사회로부터 개개인 백성의 어떤 자유를 갖다 찾아주는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본다라면 그 자유의 바탕 위에 정말 산업 혁명을 이끌어내고 정말 우리의 어떤 그 경제적인 위상 그리고 민족적인 위상을 갖다가 한 단계 끌어올린 그 지도자는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네들이 뭐 이런저런 논리를 동원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제 말에 뭔가 좀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뭐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6.23 평화통일 외교 정책 선언에 대해서 이상과 같이 김영로 TV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